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지난 4월 29일 국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직후로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시 비중이 커졌다는데 이게 전체 수치로 보면은 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수시 종합이 좀 축소됐다는데 이게 나의 대학 영향에 얼마나 있는 건지, 뭐 나는 그래서 수시 종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논술을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다는데 또 전체 논술 인원을 보니까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막 추천 전형이 막 나온다는데 이게 나한테까지 추천이 되는 건지, 또 이게 내가 해도 이득이 있는 건지, 나는 몇 등급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3 학생들까지도 다 적용이 되겠죠.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현 고2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고, 특목고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중3 학생들, 이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문기사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좀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으로 좀 미분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주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잘게 쪼개기. 현재 2022 대입 과정이 공개된 주요 대학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증감을 분석해서 학교별 내신 등급별로 유불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잘게 쪼개기, 오늘은 제 1편 외고 국제고 1, 2등급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외고 국제고 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 왜 과고랑 영재고나 광역단위 자사고, 자사고를 안 해주고 외고 국제고를 해주냐 라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영재고나 과고는 이 대입 전형이 좀 바뀐다고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안 할 거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그 학교의 성향에 따라 수시 중심인 학교가 있고 정시 중심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단위 자사고나 전국단위 자사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학교가 수시 중심이다, 그럼 외고 국제고 컨텐츠를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정시 중심이다 하면은 일반고 컨텐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외고 국제고인데,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1, 2등급이라면 요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서울대부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정도, 한양대까지 요 정도 라인에서만 대학을 고릅니다. 이 친구들이 외고 국제고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화여대 밑으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정도 가면은 좀 고개를 갸웃거릴 확률이 높겠죠. 재수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력 전형은 수시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종합 전형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입에서 현재 고3 대입이고요. 02년생들입니다.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수시 종합 전형의 합격자의 수는 9,941명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022 대입 03년생들이 치러야 할 대입에서는 7,774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167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현 고3의 대입 전형을, 수시 종합 전형을 100%로 놓으면은 78%, 그래서 약 22%, 21% 정도가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굉장히 큰 겁니다. 2,000명 줄어드는 거요. 어느 학교도 2,000명가량 뽑는 학교가 없어요. 서울대도 서울대 전체 종합전형 합치면 2,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건데, 또한 수시 종합에서 바뀐 사항은 연세대학교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 종합으로 연세대학교에 가려고 해도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 바뀌었고요.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전체에서 21%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보다 21% 정도 합격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현역 기준으로 10명 입학시키는 외고 국제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한 18명, 15명 정도 서울대를 가는데 그 중에 10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수생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서울대 10명, 연세대 10명, 고려대 10명을 보냈다. 그러면 올해는 서울대 8명, 연세대 8명, 고려대 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예를 들었지만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이러실 건데, 서울대를 고3들이 한 8명 정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연세대 고려대 합쳐서 8명에서 16명까지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등급 학생, 1, 2등급 학생이 20명 정도 돼. 200명 기준으로. 그러면은 200명 기준에서 8 하면 24죠. 그래서 1, 2등급을 찍고 나서도 연세대 고려대까지 못 들어가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외고 국제고 1, 2등급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췄다든가 수시 종합에서 조금 삐끗해서 주르르륵 떨어져서 결국 재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약간 작년까지는 연대 올인 형들이 있었어요. 수능 최저는 많이 안 보고 그냥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세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1, 2등급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도 준비할 겸 정시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만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될 정도의 정시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화여대가 굉장히 안전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고국제고의 1, 2등급인데 이화여대에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미래인재 전형에 들어가 버리면 웬만하면 합격될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화여대 이하로는 난 재수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실 분들은 특히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충족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2022 대입 전형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교과 전형에서 많이 이제 추천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카드는 서울대는 없고요. 연세대, 고려대에 있는데요.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 있어요. 면접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 추천 기준이 5% 이내입니다. 523명을 뽑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거 면접이 없는 전형인데 839명을 뽑습니다. 4%까지 뽑고, 인문계열은 세계합 5, 자연계는 세계합 6의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딱 묶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상위 5%, 4%까지란 말이에요. 상위 5%, 4%까지면 외고국제고 200명 기준으로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10명이면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서울대가 가득 찬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외고국제고, 웬만한 외고국제고에서 서울대 10명 가는 학교들 꽤나 많거든요. 그러면 나 연대고대를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등급 학생들이 연대고대를 추천장을 받아서 쓸까 말까. 사실은 연세대 고려대는 이 학생들이 안 쓰면 아무도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도 사실 4%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4% 10명 이렇게 해도 어쨌든 다 1등급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5% 안에 드는 국제고 외고 학생들은 추천장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저거 쓸 수 있는 편인데 이게 일반고 학생들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일반고 학생들보다 내신이 좋아야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면접이 없다면.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뽑으니까 외고국제고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아, 나 수능 최저는 못 맞췄는데 면접형으로 추천받아가지고 내신은 잘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는 경우일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고국제고에서 전교 10등을 하는데 서울대를 안 노리고 연대를 노린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너무 이상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고국제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은 사실은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리는 김에 한양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왜 1, 2등급 방송이라면서 2등급 얘기는 1도 안 하냐라고 하는데, 한양대는 11%까지 쓸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을. 그러니까 2등급 학생까지 교과 전형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쓰면 안 되는 전형입니다. 만약에 외고 국제고에 1등급 말고 1등급 학생이 한양대에 열심히 쓸 리가 없잖아요. 2등급 학생이 한양대를 썼어요. 한양대를 써서 교과 100 전형인데
100% 떨어지겠죠. 왜냐면 일반고 1등급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찔렀겠어요, 한양대를. 그래서 아마 요거는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특히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 한양대 2등급인데 한양대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연대 논술이 아직도 있습니다. 346명을 뽑고요. 원래 384명을 뽑았었는데, 그래서 논술이 요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2005명을 뽑았었는데 1443명으로 72%로 줄었는데, 사실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이 논술에 관심이 있을 확률이 좀 적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연고대도 아니고 서울대 위주로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서울대 고려대가 다 논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논술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논술에 많은 시간을 넣어서 연대나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급에서 내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요. 어쨌든 논술 카드로는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이화여대도요. 하지만 논술을 쓰기보다는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이라면 논술로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수시종합으로 가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현재 다니고 계시는 외고국제고의 컨셉, 취지에도 잘 맞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선발 인원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6,052명인데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8,043명으로 32% 정도 증가합니다. 차이는 1,991명이고요. 꽤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정시 어차피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되니까 정시도 같이 준비할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물론 여기 들어가면은 재수생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이면은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또 못 싸울 건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정시에 들어가서 싸우려면은 사실 한두 문제 틀리는 거, 과목별로 한두 문제 틀리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외고국제고 학생들은 다 아시다시피 외고국제고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오질 않죠, 잘. 그쵸? 수학이 1등급을 받아주면, 뭐, 영어야 당연히 되시는 거고, 모범생 분들이니까 사회 과목 다 1등급 찍으시는 거고요. 국어만 어떻게 하시면 정시도 괜찮은 카드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외고국제고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외고국제고의 1, 2등급을 본인이 들어가서 내가 1, 2등급 할 수 있다. 나 중학교 엄청 빡센 중학교에서 지금도 전교 1, 2등인데 외고국제고 가도 1, 2등급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외고국제고에 가서 수시종합으로 하는 게 조금 이득일 것 같다. 아직은 현 중3 기준으로. 물론 현 중3 때 어떻게 또 수치가 바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수생과 싸워서 정시에서 이기고 이런 거보다는 수시종합으로 가는 게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이고, 종합전형하고 추천전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외고국제고 상위권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수시종합에서 연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종합전형에서 전체에서 21% 정도 줄어서 작년보다 합격 확률이 좀 적다는 거 예상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차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때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하니까 정시 준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교과 전형은 안전카드로는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좋은 카드는 아닐 것 같다는 거. 다섯 번째는 논술은 선택.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에게 논술이 좋은 카드일까? 그래서 논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것 같고요. 중3의 경우는 외고국제고에 가도 1, 2등급이 자신 있으면 가시고 1, 2등급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잘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었고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외고국제고 1, 2등급 학생들은 야 우리 다 망했대 큰일 났어 이렇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수시종합 잘 준비해 주시고 내신 방어 잘 해주시고 수능 최저 학력 잘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